자, 우리 교재 410쪽입니다. 경제인데요. 410쪽이 경제인데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죠? 토지제도. 411쪽입니다. 토지제도. 지금부터 토지제도 설명할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때 말하는 우리 전근대 사회에서 토지제도라고 하면 주로 뭘 말하는 겁니까? 관리들에게 무슨 권을 나눠주는 거? 수조권을 나눠주는 거죠. 기억나세요? 자, 해봐야 돼. 고대 사회 뭐 있었어요? 토지제도. 노급, 또 뭐 관료전 이런 거 있었잖아. 노급 말고 뭐도 있었고 시급도 있었고. 기억나죠? 이거 말고는 이제 정전 같은 것도 있었는데 정전은 수조권을 나눠준 건 아니니까 구별을 하셔야 되고. 자,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고대는 양이 일단 사료의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주어진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 딱 외우고 있으면 돼요. 있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뭐가 제일 잘 나오죠? 순서 문제가 제일 잘 나옵니다. 기억나죠? 그죠? 자, 신문왕이 즉위한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하죠? 그렇죠. 뭐부터 하고? 관료전 지급하고 그 다음 뭐 한다고요? 노급을 폐지하죠.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라 중대 성덕왕 때 뭐 한다? 정전 지급하고 그리고 중대 막바지 경덕왕 때 다시 뭐야? 노급이 부활한다. 라고 했던 그 순서 문제 꼭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 노급과 시급은 뭐 할 수 있어야 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차이점 아셔야 되죠? 노급은 뭐 한다고요? 관직 복무의 대가로 지급한 거라면 시급은 뭐라고요? 군공. 그죠? 군공의 대가. 그래서 시급 같은 경우는 지역도 지급될 수 있지만 뭐도 가호도 500호를 지급했다. 뭐 이런 기록도 있거든요. 또 하나 시급은 통일 직후에 노급은 폐지됐지만 시급은 폐지된 게 아니라 뭐야? 제한했다라고 했어요. 시급은 꾸준히 지급됐다는 얘기고요. 시급은 언제까지 지급된다고 했어요? 조선 초까지. 그래서 최후로 시급을 지급받은 사람은 수양대군이었고 시급을 완전히 폐지한 사람은 세조였다. 기억나죠? 그죠? 같은 놈이라고 그랬잖아. 네. 내가 이 얘기를 지금 최소한 한 3번에서 5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봐봐. 이 언니는 그러면 내가 나한테서 3번에서 5번 들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수업 들은 거 다 합하면 최소 한 20번은 들었다는 얘기거든. 근데도 봐봐 지금. 이게 헛갈리는 게 그게 사람이야. 지극히 정상적이다 라는 겁니다. 왜? 노급 시급이란 말을 지금 쓰냐고. 오늘 점심 먹으면서 너 노급 얼마나 받았니? 뭐 이런 말 쓰냐고. 그랬으면 이렇게 헷갈리지 않을 거라고. 일상 용어로 쓴다면. 우리가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로 했잖아. 우리가 그냥 대화를 일상어를 영어로 한다면 수업을 영어로 한다면 영어가 이렇게 어려울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안 쓰니까. 그러니까 이걸 인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특히 한국사는 용어 싸움이잖아. 용어. 이 용어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정치사에서 물론 제일 많이 나오지만 특히 조선 후기 가봐요. 뭐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있다고. 무슨 옥사만 해도 몇 개야 우리가 생각하는 거. 기축옥사, 기축옥사 뭐 엄청나게 많잖아. 뒤에 가면 신임옥사 이거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내 머릿속에 각인하는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영어쌤한테 배웠잖아. 단어를 딱 보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0.5초 안에 뜻을 모르겠으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맞지? 그러면 한국사 마찬가지지. 어떤 단어를 딱 보고 어때요? 0.5초 안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지 그게 아는 거야. 이게 뭐지? 그럼 뭐라고? 모르는 거라고. 모르는 거로 분류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번 더 공부해야 되는 거라고. 자, 갑니다. 고려는 뭐라고요? 고려 토지제도는 뭐라고? 전, 시, 과조. 자, 물론 고려 토지제도가 맨 처음에 전시값도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뭐 나오죠? 태조왕건이 940년에 고려 건국에 공이 많은 공신들에게 뭘 나눠주죠? 공로와 인품에 따라서 뭘 나눠줘? 역할에 따라서 나눠준 토지 뭐 역분전.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4대 광종대 뭐 자색, 단색, 비색, 녹색 뭐 공복이 제정되죠. 공복 제정된 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이제 등급이 생겼잖아. 등급에 따라서 전지와 시지를 나눠준다. 뭐라고? 시정 전시권. 이게 언제라고요? 경종 때. 976년 경종 때. 그 다음에 목종 때. 998년이지. 목종 때 뭐야? 한번 고친다. 뭐? 개정 전시권. 그리고 세 번째로 1076년 무슨 임금 때? 문종 때. 완성되는 게 언제라고요? 문종입니다. 그래서 고려 문종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잖아. 중화행정조직도 처음 시작된 거 틀을 잡은 건 뭐야? 성종이지만 완성된 건 언제라고요? 문종이고. 지방행정조직 때 어때요? 거의 현종 때 어때요? 틀이 잡히지만 완벽하게 완성된 건 어때요? 문종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공민왕이 뭐 한다 그랬어요?
원나라 간섭기 때 관제 격화됐던 걸 언제 걸로 다시 되돌린다 그래서 성종 때가 아니라 뭐라고요? 문종 때의 관조로 되돌린다고. 그럼 고려라는 나라의 완성은 무슨 임금이니까? 문종이니까. 그만큼 문종은 굉장히 중요한 임금이고 시험에 그러니까 중요한 임금의 역사에 중요하니까 시험에 나와야 된다. 출제자들이었어. 출제하고 싶어 한다니까 자꾸 매만진다니까 욕하더라. 그 문종 때 대표적인 사람 누구였다 그랬어? 문종 혼자 정치한 게 아니었으니까. 학자로는 대표적인 게 누구야? 최충이라는 사람이 있고 스님으로 대표적인 게 누가 있어? 의천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최충과 의천 이런 사람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 그게 언제나 문종 때다. 문종 때 뭐도 완성된다? 경정 전시과도 완성되었다. 자, 그랬다가 이 전시과 제도가 붕괴됩니다. 아주 큰 사건을 계기로 붕괴되겠죠. 고려를 전기와 후기로 가르는 아주 중요한 사건 뭐야? 무신정변. 무신정변을 계기로 전시과 제도가 붕괴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죠? 자, 그리고 몽골이 쳐들어오잖아. 모든 제도가 다 붕괴됐겠지. 그러다가 개경 환도한 다음에 원종 때 1271년에 경기 8현에 한해서 뭐한다? 녹과전 지급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셔야 되죠. 하지만 대세의 흐름인 무신 집권기 때부터 나타난 대세 큰 흐름이 뭐야? 대농장이지. 그 대농장의 큰 흐름을 막지는 못한다라고 했던 게 기억나죠. 특히 대농장을 잘 들어야 돼. 대농장을 처음 시작한 건 누구라고 했어요? 무신이야. 하지만 본격화한 건 누구라고요? 권문세족이고. 특히 권문세족이 대농장을 확산해 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무슨 전? 사패전 기억나야 된다 그랬잖아. 했거든요. 그때 엄청 많이 목에 피를 토하고 했거든요. 두 분은 모르셔도 돼요. 처음 오신 두 분, 뉴비 두 분은 모르셔도 되는데 이 언니 오빠들은요 정말 열심히 했다고요. 제가 여러 번 가르쳤거든요. 자, 기억나야 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게 뭐였어? 여러 번 나왔던 뭐야? 전민, 변정, 도감이야. 자, 전민, 변정, 도감 4번 나온다고. 4왕이야. 7번 설치됐고 왕은 4명이야. 뭐? 원, 열, 공, 우. 전원, 열, 공, 우 이렇게 오래 그랬잖아. 우리 전원 친구들, 열공하자 친구들 뭐 이렇게 원종, 충렬왕, 공민왕, 우왕 너무 중요하다 그랬잖아. 하지만 이게 다 성공에 실패한 거야. 다 실패한 거지. 자, 그랬다가 1388년에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 새로운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유화도 회군으로서 누가 이제 이성계와 신진사대부 세력이 권력을 잡게 되고 얘들이 뭘 만들어? 급전 도감이란 걸 만들고 토지개혁에 착수하죠. 그래서 1391년에 무슨 법 한다? 과전법 하면서 토지개혁이 일단락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시과하고 뭘 비교하는 거라고요? 과전법이야. 오늘의 주제는 과전법인데, 자, 첫 번째 잘 보셔야 돼. 공통점 있고 차이점 있겠지. 자,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해드릴게요. 한자를 써드린 이유가 있지. 공통점 있잖아. 과죠. 외우셔야 돼. 한국사에서 앞으로 과자가 나오면 이건 번역기가 돌아가야 돼. 영어 단어 외우는 거와 똑같은 거야.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한국사에서 향자가 나오면 뭐라 그랬어? 자동적으로 뭐야? 지방으로 번역하라 그랬잖아. 딱 한 번의 예외가 있긴 있다 그랬어. 그럼 뭐야? 매향할 때. 향나무 향자 빼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뭐야? 지방이다. 그래서 향촌이니, 향약이니, 향교니 전부 다 무슨 뜻이야? 지방으로 번역하라 그랬잖아. 유향도 마찬가지야. 다 지방이야. 그러면 한국사에서 과자는 뭐냐면 등급이라는 뜻이야. 자, 우리는 등급 있어요? 없어요? 슬프지만 없지. 우리는 무슨 등급이 있어? 몇 급이야? 등급은 합격을 해야 등급이 생기는 거야. 나이는 등급이 아니야. 나이 많다고 등급이 높아?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제일 여러분보다 등급이 높은 거야? 아니잖아. 오히려 나이가 어려야 등급이 높은 거 아닌가? 합격을 해야 등급이 생기는 거야. 우리는 아직 합격을 안 했기 때문에 못한 건가? 하여튼 등급이 아직 없는 거야. 등급이 있다 라는 얘기만 관직자라는 얘기입니다. 등급이 있어. 등급이 있는 사람 등급에 따라서 뭐 한다고요? 토지를 지급하는 건데 외워야 될 거 소유권이야 수조권이야? 수조권이야. 토지에 대한 권리는 크게 소유권이 있고 뭐가 있다 그랬어? 수조권이 있어. 소유권은 쉽게 말해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내 거라는 거지. 소유권 내 거니까 뭐 할 수 있어? 매매도 할 수 있고 상속도 할 수 있고 증여도 할 수 있고 모든 권리를 다 가진 게 뭐라고요? 소유권이야. 이런 토지를 뭐라고? 민전이라고 했어. 민전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백성들의 소유지. 물론 귀족들도 민전이 있어 없어? 당연히 있겠지. 더 많겠지 당연히. 자, 근데 그럼 이 수조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습이 원칙이야? 반납이 원칙이야? 반납이 원칙이지. 이건 뭐 하는 대가로 받은 거라고? 국가 관직에 복마는 대가로 받은 거라고. 외워야 돼? 뭐 하는 대가로? 공무원인 대가로, 국가 관직에 복마는 대가로 받은 거기 때문에 죽어버리거나 혹은 뭐야? 퇴직하거나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뭐 하는 게 원칙이라고? 반납하는 게 원칙이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시정과 개정 때까지는 누구한테도 줬어요? 전직자한테도 줬잖아. 그럼 언제 반납하는 거라고요? 사망시 반납하는 거고, 경정전시과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현직자만 주니까 언제 반납하는 거야? 퇴직 시에 반납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복습이야. 경정 때는 퇴직 시 반납이니까 관리들이 안정적이야. 불안해져. 불안해지. 이제 잘리면 반납이잖아. 불안해지니까 관직에 있을 때 어떻게 한다? 부정비리 저지를 가능성이 많아지니까 오품이사한테는 뭘 준다 그랬어? 공훈점. 기억나지? 그리고 유품야의 하급관리와 군인의 유가족 이런 애들한테 뭐 준다고요? 구분전 이런 걸 주면서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지. 닥충이지. 닥치고 충성이야. 니네는 관리가 공무원이 되면 국가가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줄 터이니 니네는 닥치고 충성이나 뭐 이런 거. 이게 완성된 게 언제라고요? 경정전시거라고. 자,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아까 다 얘기했으니까 무너지고 혼란스러운 과정 얘기했고 이게 공통점이야. 자, 그럼 차이점 해봅시다. 여기는 뭐와 뭘 다 준다고요? 전지도 짓고 뭐야? 시지. 전지 플러스 시지야. 기억나지? 한 번 더 얘기하면 여기 나무 목자라고 그랬어. 전지는 논밭을 말하는 거고 이게 땔감 나무 시자라고 했잖아. 그래서 뭐라고 번역한다? 임야라고 번역하는 거야. 임야. 요즘은 도시가스도 있고 뭐 액화천연가스 이런 것도 있지. 우리 딱 타고 다니는 버스. 이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연료를 채취할 수 있는 뭐야? 임야. 학계 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린 그냥 뭐야? 이렇게 다수설, 통설을 따르는 거야. 임야를 같이 지급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뭐밖에 없어? 전지밖에 없잖아. 얘는 임야가 없는 거지. 뭐만 지급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는 뭐만? 전지만 지급하는 거야. 차이점이죠. 두 번째.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급 범위가 전국적으로 지급해. 반면에 얘는 어디만 지급한다고요? 경기도만 지급해. 이거 이제 반성이라고 할 수 있죠. 무슨 반성이냐면 고려시대에 토지를 전국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분명히 국가가 줄 때는 무슨 권을 준 건데 수조권을 준 건데 이 권력 잡은 놈들이 무슨 권으로 만들어버린다? 소유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아무래도 임금과 가까이 있고 관리가 쉬운 경기도에만 지급하면 이런 폐단이 어때요? 좀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화정법은 경기도에만 지급합니다. 자, 또 하나 외워야 될 거. 이거는 워낙 복잡하니까 시정, 개정, 경정이니까 이건 이미 공부한 거니까 요거 언제 한 거란 걸 알아야 돼? 1391년에 무슨 왕 때라고요? 이거 착각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왜? 과전법은 하면 우린 무슨 아메바처럼 단세포 동물처럼 과전법 그럼 뭐라고요? 조선 이렇게 외운단 말이야. 그럼 과전법도 당연히 조선에서 시행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다시 고려말 조선 초의 상황을 보면 선건국 후 개혁이 아니라 선개혁하고 난 다음에 후 건국이잖아. 위화도 회군으로 정치 권력을 장악했잖아. 그 다음에 무슨 권력도 장악해야 돼? 경제 권력까지 빼앗아야 될 거 아니야. 고문세족의 경제 권력이 뭐라고요? 대농장이지. 이걸 박살내는 게 뭐라고요? 과전법이에요. 그래서 곤양왕 때 과전법을 먼저 실시하지. 요 과정에서 신진사대부가 둘로 쪼개지는 겁니다. 기억나죠? 여러 번 얘기했잖아. 정도전 같은 급진파, 혁명파 사대부는 어떻게 하자 그랬어? 다 필요 없고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다 뭐하자? 국유화해버리자. 정도전의 또 다른 이름은 김일성인 거지. 내놓으라고 이런 거야. 개교? 갈기라고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개구수전. 기억나죠? 그죠? 사람의 입구. 입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인구 세자. 인구. 안 세면 큰일 나. 이제 둘이나 되니까. 그래서 인구를 세는 거라고. 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구, 인구에 따라서 토지를 나눠주자. 그래서 흥분 애처럼 식구가 많아서 노동력이 풍부하면 많이 주고 넓은 애처럼 식구가 조금만 조금 주고 이게 급진파 사대부의 생각이었어요. 반면에 온건파 사대부들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어 없어? 있지. 왜냐면 아니 지주 중에서 나쁜 짓 안 하고 조상대들을 물려받은 땅을 열심히 농사지어가지고 절약하고 이래가지고 계속 땅을 살 수도 있잖아.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불법을 하지 않고 고문세족들은 불법으로 토지를 넓혔지만 대농장을 넓혔지만 안 그러고 착실하게 합법적으로 넓은 땅을 소유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야 대한민국의 부자라고 다 쓰레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 뭐 땅콩 항공 뭐 그 아줌마처럼 그렇게 나쁜 부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 성실하고 착한 부자들도 많지. 그런 사람들 어때? 죽을 때 보면 알아. 수백억 되는 재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부하고 이렇게 죽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아. 김밥 아줌마 막 수십 년, 혹은 대학교 앞에서 막 김밥 팔아서 수십 년 해가지고 몇 억 남은 재산 학교에 기부하고 학생들 덕에 내가 먹고 살았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다니까. 어쨌거나. 그럼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고? 평생 모은 재산 어떻게 한다고요?
국가가 다 빼앗아가. 이건 김일성이지 뭐야. 그럼 반발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이거에 반발하는 사람들. 얘들 뭐라고요? 온건개혁파는 뭐 하자 그랬어? 불법적으로 빼앗은 건 어떡하자? 국가가 몰수해라. 하지만 합법적으로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토지를 소유한 건 그건 국가가 빼앗아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누구의 생각이야? 온건개혁파. 두목님이 누구야? 정몽주와 이색이야. 이색은 스승이고 정몽주와 정도전은 전부 다 이색의 제자인데 정몽주와 이색이 한편이 된 얘들이 말하고요. 온건개혁파고요. 그래서 이게 갈라지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대충 무슨 말인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완벽하게 쪼개지는 거지. 여기서 이제 금이 심하게 가는 거. 그 전까지는 기억나지? 정몽주와 정도전이었대. 절친이었다 그랬잖아, 둘이. 둘도 없는 절친이라 그랬잖아. 서로서로 인정하는, 리스펙트하는. 그러다가 완벽하게 조선 건국하는 상황에서 쪼개지는 거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다? 이방원 형님이 정몽주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내몰리고. 그래서 정몽주의 제자들, 길제라든가 정몽주의 제자들은 얘들이 뭐가 돼? 살인이 돼서 이성계와 조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방에 짱 박혀서 뭐가 되는 거야? 학문연구원은 뭐가 되고 사학파 또는 뭐야? 살인파가 되고 정도전, 권건 이런 일파든 조준 이래들 뭐라고? 관학파. 조선을 이끌어가는. 기억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자, 요거 그만큼 중요하니까 요거 완벽하게 기억해야 돼. 자, 그래서 대농장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거의 다 해결했다라는 게 뭐라고요? 과정법. 과정법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책에 보면, 자, 과정법, 시행 나와 있고요. 배경, 고려말 권문세적인 토지 변경과 대농장 확대,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겁니다. 국가재정, 피폐화, 사회적 모순이 증가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목적, 권문세적 농장을 해체하고 국가재정과 신진사업의 경제 기반 확보. 다시, 권문세적인 농장을 해체하고 국가재정 확보. 무슨 말이야? 권문세족은 대농장이라는 어마어마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국가의 세금을 제대로 낼까 안 낼까? 안 내지. 그러니까 국가 재정도 어때요? 망가지는 거고. 또 하나는 뭐야?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토지를 빼앗으니까 건전한 농민들, 자영농들이 어떻게 한다? 몰락해가지고 뭐야? 노비처럼 되는 거니까 자영농들도 몰래 못 내는 거야. 세금 못 내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가 망가지는 거고. 이거 새롭게 등장한 신진사대부 이런 사람들에게 줄 토지조차도 어때요? 부족한 상황. 이 모든 걸 한 방에 해결하는 게 바로 과정법이에요. 내용. 과정. 전현직. 자, 중요한 말 나왔어. 누구한테도 다 준다고요? 과정법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 잘 봐야 돼. 첫 번째 나왔어. 전직과 현직 모두 지급이야. 자, 그럼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 현직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근데 누구도 준다고? 전직도 준다는 거지. 전직도 주게 되면 토지가 시간이 갈수록 남아돌까요? 부족할까요? 부족할 수밖에 없겠지. 자, 우리 소영이 어때요? 20살에 과거에 합격한 거야. 너무 기쁘죠, 그죠? 문제는 한 1년 정도 일을 해보니까 무능함을 인정받아서 잘렸어. 미안해. 자, 그러면 20살에 관리가 됐단 말이야. 그럼 뭘 받아? 과전 받겠지. 과전도 받고 또 뭐 받아? 녹봉 두 가지를 다 받는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21살에 잘렸어. 그렇다고 소영이 비관 자살할 것 같아? 아니야. 왜? 전직 관리한테도 뭘 줘? 토지를 줘. 뭐만 없어요, 이제. 녹봉만 없는 거야. 그럼 어때? 전직 관리에서 토지를 받으니까 품위 유지하면서 오히려 업무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열심히 어떡한 헬스클럽 다니면서 건강 유지하고 해서 100살까지 살아. 그럼 얘는 80년 동안 아무 하는 일도 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전직 관리라는 이유만으로 뭐 한다고요? 토지를 지급받고 있지. 그럼 얘가 하던 일을 누군가는 어때요?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태용이를 다시 뽑았어. 걔도 20살에 뽑혔어. 근데 쟤는 더 무능해서 6개월 만에 잘렸어. 20살을 뽑았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과전과 녹봉 줘야 되지. 6개월 만에 잘렸어. 그래도 뭘 준다고요? 과전을 여전히 줘야 돼. 쟤는 얼마나 건강해? 권투하고 매래가 더 건강해서 120살까지 살아. 그럼 국가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 취미생활 권투만 하면서 100년 동안 국가로부터 뭘 받아? 토지를 계속 지급받아. 그럼 제가 하던 일을 누군가는 또 해야 되니까 또 뽑아야 되겠지. 그러면 어때요? 토지가 남아돌까 부족할까? 부족하겠지. 거기다가 어디만 지급했어? 경기도만 지급했잖아. 여기 경기도에만 지급했잖아. 그러니까 경기도 땅이 어때요? 점점 고무줄처럼 늘어나기 힘들지 않긴? 하나만 더 할게. 그럼 소영이나 태영이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야? 국가에 반납하는 게 원칙이라고. 태영이 죽었는데 반납해야 되는데 문제는 태용 부인이 살아있어. 관리에 부인이 살아있다고. 근데 이 부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재혼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왜? 새로운 남편이 먹이 살리겠지. 근데 이 여자가 몸이 열이 많은 열녀야.
그래서 남편과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의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재혼을 안 하고 버티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 자, 태영이가 관직 생활하면서 부정비리 엄청 저질러가지고 재산을 많이 남겨줬으면 정말 좋았겠지. 그 남편이, 죽은 남편이. 근데 어때요? 아주 청백리야. 아주 깨끗한 관리여서 재산을 남겨주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 좀 뭐 돈 좀 모으면 가는 사람들 도와주고 막 이러고 죽어버린 거야. 저는 무책임한 남편이. 그럼 어떡해? 부인은 어떡할 거야,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하지. 어떻게 해? 부인이 뭐 편의점 차리고 그러니? 조선시대?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새로운 남편과 재혼을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 뭐 돈 많은 사람이 좋아요. 그럼 우리 박 대표 같은 사람하고 재혼하면 되고, 잘생긴 남편이 좋아요. 그럼 뭐 오은쌤 이런 사람하고 재혼하면 되고, 뭐 그냥 남자면 돼요. 이러면 영원쌤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는 거지. 이러면 이제 해결이 될 거라고.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문제는 뭐야? 남편과 의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재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알잖아. 뭐 먹고 살기가 막막해지지.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굶어 죽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왜? 조선에서 강조하는 게 세 가지야. 그게 3강이야. 충신, 효자, 연려야. 생각해봐. 충신이 굶어 죽는다. 효자가 굶어 죽는다. 연려가 굶어 죽는다. 그럼 어떤 미친 인간들이 충신, 효자, 연려를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누가 책임져줘야 돼. 더구나 국가 공무원의 부인이잖아. 국가가 책임져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킬 숫자. 신이 신자. 그래서 남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재혼하지 않고 버티는 연려. 이 여자한테는 남편 땅의 일부가 세습되는 거야. 그리고 부인이 죽었는데 애기들이 살아있는데 미성년 애기들이 살아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얘들도 어때요? 고아원 보낼 수도 고아원이 어디 수도 있대. 그러니까 또 일부가 또 어떻게 한다고요? 세습되는 거야. 우리 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걸 구휼정책이라고 들어봤잖아. 그래서 불쌍한 아이들 어떻게 한다? 양육하는 토지. 이게 뭐라고요? 실질적으로 뭐 된다고? 세습돼. 내가 이 사례 세 가지를 쓴 이유가 있어. 공통점이 있지 않나? 뭐가 공통점이야? 현직만이 아니라 누구도 준다? 전직도 준다는 거야. 그리고 경기도에 한정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납해야 될 토지가 실질적으로 뭐 된다고? 죽어도 뭐 된다고요? 세습되었다. 이 모든 것은 뭔 얘기를 하신 거야? 시간이 갈수록 이 토지가 남아돌까요? 부족할까요?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태종 같은 경우는요, 경기도의 면적을 늘립니다. 행정구역 개편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기도의 면적을 늘리는 행정구역을 개편한다든가 아니면 이거 아니면 어떻게 한다? 이 제한을 없애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삼도가 어디냐면 남쪽에 있는 세도, 충청, 전라, 경상도에 3분의 1 정도 어떻게 한다? 여기도 과제를 지급하는 이런 걸로 해결합니다. 근데 이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서 제일 문제가 뭐야? 첫 번째 뭐야? 이게 문제는 아니잖아. 근본적인 문제 아니잖아. 뭐가 문제야? 이거지. 어떻게 해야 돼? 전쟁한테 토지를 주면 안 되겠지. 첫 번째. 두 번째. 아니 죽었으면 당연히 뭐 해야 돼? 죽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반납한 이 원칙을 반납을 해줘야 새로 관리를 뽑으면 어떻게 해? 얘한테 토지를 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가장 근본적인 건 이거를 없애야 되겠지. 그래서 뭐 한다고요? 현직자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법. 이게 무슨 법이라고요? 직전법. 앞에 한 글자 생략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현직전법, 직전법. 외우셔야 돼. 현직자에게만 토지를 준다. 자, 이렇게 외우는 거야. 현직자에게만 토지를 지급한다. 그래서 현직전법입니다. 요거 누가 하느냐? 야, 이거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야. 요즘 말로 하면요, 공무원들한테 뭘 없애는 거야? 연금을 없애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지금 대통령이 어때요? 아무리 막 지지율 높고 막 잘생기고 해도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한다? 연금 없앤다. 그럼 전국에 100만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다들 어때요? 파업하고 어디로 달려갈까? 청와대로 달려가지 않을까?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세상에 제일 치사한 게 뭔지 알아? 줬다 뺏는 거야. 그냥 안 주면 괜찮아, 차라리. 줬다 뺏는 건 진짜 힘든 일입니다. 연애할 때도 그렇다. 난 여자 후배한테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동안 사귀어가지고 막 커플링 만들어가지고 막 사귀었는데 헤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여자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헤어진 밤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커플링 뽑아서 하수구에 집어 던졌대. 근데 그날 밤 그 시기가 전화 왔대. 커플링 내가 사준 거니까 돌려다. 싫어합니다. 진짜 싫어합니다. 근데 자기는 하수구에 버렸다. 이러니까 그 시기가 뭐라고 할 것 같아? 그러면 돈으로 나와. 싫어합니다. 싫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후배한테 그랬어. 너 정말 잘 헤어졌다. 네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그 새끼랑 헤어진 거라. 뭐 어떻게 그런 찌질한 새끼를 사귀었냐고. 아우 정말 같은 남자를 정말. 그러니까 한남 소리 듣는 거야.
정작 한남들은 잘 모르잖아. 그게 뭐야? 막 이러고 있잖아. 됐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일종의 혐오 발언이야. 왜? 뭐마드나. 그런 데서 한국 남자를 벌레에 비유하잖아. 그래서 한남 뒤에 한 글자가 더 붙어. 알잖아. 일배 뒤에도 한 글자가 더 붙잖아. 그지? 곤충이잖아. 곤충 아닌가? 어쨌거나. 일은 나도 한남인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망정 본질은 별로 다르지 않아요. 항상 그러니까 차이는 뭔 줄 알아? 지가 한남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게 모르는 것과 자기가 한남이 될 수도 있다는 걸 항상 경계하면서 조심하는 거 그 차이가 있을 뿐이야. 난 그렇게 생각해. 내 나이쯤 되면 다 꼰대 되는 거지. 근데 가끔 가다 꼰대가 안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거지.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성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반성하면서 나를 항상 살피는 거야.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 되는 사람 소수 있을 뿐. 아니, 같은 시대에 태어나고 같은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렇게 쭉 살아왔는데 대부분 비슷한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이거든요. 생활 양식이 비슷한 게. 근데 자기를 돌아본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에이, 나만 나이 먹는 거 아니다. 니네도 나이 먹고 앞에 숫자 바뀌었잖아 벌써. 앞에 숫자 바뀌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곧 바뀔 거야. 좀만 참아. 그때 내가 꼰대 되지 않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니다. 생각보다 쉬운 일 아니에요. 뭔 개소리야 사실.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건 세종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문종이나 단종 같은 애가 이거 할 수 있겠어? 못한다니까.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이걸 할 수 있는 사람 조선전기에 딱 생각해봐. 딱 둘이 있어. 태종 아니면 세조밖에 없어. 근데 태종 때는 아직도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단 말이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그걸 누가 하는 거야? 세조가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누가 한다고요? 1466년 누가? 세조가. 이게 중요한 거야. 세조가. 요건 누구한테만? 현직자에게만. 현직자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수신전과 휴량전을 뭐 한다고요? 폐지하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이거 딱 봐. 문제되는 거. 전직한테 이제 안 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뭐야? 수신전 휴량전 어때요? 폐지하는 거야. 사망하면 무조건 뭐라고요? 아니 퇴직하면 무조건 뭐라고요? 반납. 사망이 아니야. 이제 뭐야? 퇴직하면 무조건 토지를 토해놓고 가는 거야. 그러면 퇴직하는 순간 뭐도 없고 녹봉도 없고 뭐도 없는 거야. 과전도 없는 거야. 그러면 퇴직하는 순간 난 뭐가 될 가능성이 많아? 백수, 개털, 실업자, 홈리스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관직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봐봐. 우리 오빠 그러잖아. 저희 정답이거든. 많이 땡긴다 이렇게 말하지. 면접장에서 한번 그래 봐봐. 어떻게 되나. 착한 사람들은 너처럼 착한 사람들은 젊은 애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열심히 일할 겁니다. 안 잘리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오빠처럼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들은 그런 거 다 소용없더라. 역시 공직사회는 라인이다. 줄을 잘 타야 된다. 뭐 이러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정권이 바뀌면 어때? 자의와 상관없이 쫓겨나는 경우도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고. 기억 안 나? 이번 정권 말고 지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라는 게 있었잖아. 블랙리스트라 있어가지고 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한다. 가진 압력을 다 해가지고 어떡한다고.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막 잘랐잖아.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 KBS 사장 정현주 뭐 이런 사람 그 옛날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몰셔도 됩니다. 현실은 대입을 안 하는 게 좋아. 짜증이 나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한재선 챙길 게 뻔하단 말이죠. 어떻게 챙길까 생각해봐. 어떻게 챙길까? 그래서 이게 또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야. 자, 요거 이제 노란색은 변화가 생기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야. 과전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지 지금. 요것도 직전법이 뭔지 설명한 거지 흰색 분필은. 그럼 노란색 분필 여기다 쓰는 이유는 뭐야?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저 오빠처럼 재영이 오빠처럼 저 오빠가 관리가 됐어. 관리는 무슨 권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수조권이 있다고 그랬잖아. 수조권. 그 수조권을 누구한테서 행사하는 거야? 농민들에게. 얼마만 걷기로 해서 원래는 10분의 1을 걷는 거라고. 10분의 1 걷는 건데 형은 어떻게 할까요? 10분의 2, 3, 4, 5 막 걷겠지. 그럼 어떻게 한다? 이걸 뭐라고 하지? 무슨 권을 남용한다? 수, 조, 권을 뭐 한다고요? 남용하지 않을까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수치를 어떻게 한다? 과도한 수치를 한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지.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잘 써야 돼. 시험 문제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요거 때문에
헷갈리면 절대 안 되는 게 요거하고 같은 줄에 쓰면 안 되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는 뭘로 바뀌냐면 관, 수, 관, 급제로 바뀌는데 요거는 자 조심해야 돼. 요거는 무슨 법 체제는 여전히 유지되는 거야. 직전법 체제지. 화전법에서 뭘 바뀌었어? 직전법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야. 무슨 말이야? 현직 관리에게 뭐 하는 건 맞아고요. 수족권을 주는 건 맞다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게 핵심이지. 관수야, 관수. 관청에서 지급, 거두어서. 관청에서 뭐 한다고요? 지급한다. 이게 핵심이야.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는 국가가 있고, 농민이 있고, 관리가 있으면, 어떻게 된 얘기야? 자, 해볼까? 잘 봐야 돼. 화전법은 어디에서? 경기도라고 했잖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요 경기도에 사는 농민들은 농사를 짓는 거야. 그렇다고 정도전, 권근, 조준 이런 애들이 직접 농사를 짓진 않을 거 아니야. 어차피 농사는 누가 짓는 거야?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거지.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이 얼마를? 10분의 1을 누구에게? 관리에게 갖다 바치는 거지. 자, 그리고 그러면 경기도 이외 사람들은 수확이 있으면 수확의 10분의 1을 또 어디 갖다 바치는 거야? 국가에 갖다 바치는 거지. 이걸 뭐라고 할까? 국가에 내는 걸 뭐라고 해? 세라고 하는 거야. 되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잘 들어. 경기도 농민들이 관리에게 갖다 바치고 요걸 뭐라고 할까 싶으면 요걸 뭐라고? 조라고 해.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해야 돼? 수입이 생겼잖아. 모든 수입에는 수입이 있으면 뭘 내야 돼? 세금 내야 되지 않나? 그럼 얘도 어떻게 해? 국가에 어떻게 한다고요? 낼까 안 낼까요? 낸다고요. 15분의 1에 뭘 낸다고요? 세를 내는 거예요. 복잡하다. 그러면 1결당 보통 30두잖아. 예를 들어 1결당 30두에 조를 거뒀다. 그러면 국가에 세금 얼마 낸다고요? 2두에 세금을 내는 거라고. 그래 28두를 자기가 먹는 거야. 예를 들어 1결이라면.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러면 지금 봐봐. 직전법까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경기도 이외의 농민들은 수확의 10분의 1 그냥 국가에 바로 내는 거고 경기도 지역의 농민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관리에게 내는 거야. 그럼 뭐 농민들 입장은 똑같잖아. 경기도 농민이냐 경기도 이외의 농민이냐 똑같이 뭘 내는 거야? 수확이 얼마? 10분의 1을 세금 내는 거지. 단 무슨 농이라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내 땅. 민전을 소유한 무슨 농이라면? 자영농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외우셔야 돼요. 그럼 경기도 농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농민들은 관리에게 어떻게 했다? 10분의 1을 냈던 거 아니야. 그럼 어때요? 관리가 10분의 1 걷어서 이 중에서 어떻게 하나? 다시 15분의 1은 뭐야? 조를 걷어서 뭐야? 세를 내는 거였잖아. 근데 관리 입장에서 과전일 때는 생각해봐. 내가 현직일 때 걷어먹고 퇴직해도 걷어먹고 내가 죽어도 부인이 걷어먹고 죽어도 자식도 걷어먹어. 그러면 안정적이야? 불안해? 너무 안정적이지. 얼마만 걷어도 돼. 10분만 걷어도 되지. 근데 갑자기 뭐로 바뀌는 순간? 직전법으로 바뀌는 순간. 잘리면 없는 거지. 수신전, 휴양전도 없어지는 거잖아 지금.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지. 그러니까 10분의 1을 거둘 때 어떻게 한다고요? 10분의 1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10분의 2, 3, 4, 5 막 장재용 오빠처럼 저런 나쁜 관리들이 막 탐구하는데 막 걷어간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무슨 법이라고? 직전법이라고. 하나만 더 할까? 누구라고? 세조야. 명심해야 돼. 경제사이지만 정치사가 바탕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야. 왠지 알아? 세조의 카운터파트, 정치 카운터파트가 누구야? 훈구야. 기억나니? 내가 관악파와 훈구파는 완전 다르다 그랬지. 훈구파는 뭐야? 권력 잡은 쿠데타한 이유가 오직 하나지. 뭐야?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해서 권력을 잡은 그랬지. 그래서 훈구파는 또다시 뭐 한다 그랬어? 영광 검색가 뭐라 그랬어? 대농장 만드는 거 그랬잖아. 이게 이거야. 훈구파는 쿠데타로 권력 잡았잖아. 그럼 그 이전에 어때요? 세종이 총애를 받던 성산문이나 이네도 어때요? 사육신을 다 죽이고 막 있지.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간다? 자기들도 알잖아. 또다시 어때요? 정권의 변화가 있으면 자기들 어떻게 한다? 무능하잖아. 다 잘릴 가능성이 많잖아. 무능하고 부패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관직 있을 때 어떻게 한다? 한재선 긁어 모아야 되지. 우리 재용이 오빠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훈구파라고 생각해. 한재선 긁어 모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10분의 1만 걷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10분의 2, 3, 4, 5 막 걷는 거지. 그 전에 관악파 같은 경우는 그런 짓 안 한다니까. 그래서 15세기 전반에 관악파는요, 전 세계를 통틀어 봐도 가장 유능하고 가장 깨끗했던 지배층이야.
왜? 리더가 누구니까? 세종이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든. 그래서 15세기 전반의 관악파는 세계사적으로 보아도 유능하고 깨끗한 지배층이야. 우리 역사에서 드물게. 그래서 세종 하는 거라고요. 근데 왕이 누구야? 이미 세조부터 어떻게 한다? 불법적으로 쿠데타를 권력 잡았고 자기를 도와준 애들이잖아. 어떻게 해? 특혜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때요? 막 걷어 먹는 거 이런 게 생기는데 세조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또 하나, 얘들은 불안한 게 있잖아. 이제 내가 퇴직하거나 죽어도 국가가 빼앗아가지 못하는 내 것을 만들고 싶겠지. 아까 얘기했잖아. 세습할 뭘 만들고 싶어? 민전을 만들고 싶어. 그게 뭐라고요? 대농장이. 그럼 이런 식으로 되면 피해 입는 건 누구야? 백성들만 피해 입는 거지. 백성들만 피해 입는 거야? 특히 어디 백성들이 피해 입는 거야? 경기도 백성들이 피해 입는 거지. 문제가 뭔지 알아? 경기도 경계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경기도 이제 자 봐봐 여기 가평이야. 가평쯤 돼. 청평. 그 옆에가 어디야? 춘천이거든? 그럼 봐봐. 형제들끼리 거기 같이 모여 살고 형제가 혹은 뭐 남매가 시집을 춘천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그럼 명절 같은 데 어떻게 한다고 이제? 모이겠지. 그러면 경기도 애들 어때요? 미쳐버리겠지 이제. 원래는 얼마만 내면 됐는데 10분의 1만 내면 됐는데 직전법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 이제 10분의 4, 5 막 걷어가잖아. 근데 이 춘천은 어때? 그 가까운데 춘천은 어떻게 해? 여전히 경기도 2회니까 얼마만 내면 돼? 10분의 1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화가 날까 안 날까? 무척 화가 나겠지. 짜증이 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경기도 농민들이 빡이 쳐가지고 어떻게 이걸 항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임금이 이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100% 맞는 말이잖아. 농민들만이 맞는 말이잖아. 누가 잘못하냐? 관리들이 잘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 언제 외워야 돼? 1470년 무슨 임금 때? 성종. 자 그럼 봐봐. 이거 봐봐. 직전법에서 관수강업제로 바뀐 게 딸랑 몇 년이야? 4년이야. 그럼 그만큼 뭐가 심했던 얘기야? 농민들의 반발이 심했고 이그만큼 어때요? 이 훈구파 새끼들이 이렇게 부정비리가 심했던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건 국가가 무슨 권을 대신하는 거야? 수조권을 대신하는 거야.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국가가 농민으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귀찮지만 국세청 공무원들 시켜가지고 10분의 1 걷어요. 그리고 국세청 공무원들이 어떻게 한다고? 관리한테 시켜서 관리에게 얼마를 주라고요? 10분의 1을 주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봐봐. 정확히 말하면 10분의 1이 아니겠지. 10분의 1에서 뭘 빼야 돼? 15분의 1을 빼야지. 1결이면 30도를 걷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2도는 국가가 챙기고 나머지 28도를 주는 거야. 이걸 말하고 관청에서 거두어서 관청에서 지급하는 거지. 이걸 뭐라고? 관수, 관급제. 국가가 무슨 권을 대신한다고요? 수조권을 대신하는 거야. 하나 더. 이렇게 되면 이제 모와 모의 구분이 사라져. 조와 세의 구분이 어떻게 돼? 없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지. 원래는 아까 봤잖아. 이게 관리들이 직접 농민들이 걷는 게 조라 그랬잖아. 그리고 10분의 1 걷고 15분의 1을 뭐야? 국가에 새로 내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이게 관수관급제. 무슨 임금 때? 성종 때. 이게 쭉 갑니다. 문제는 뭘까요? 점점 뭐가 많아져? 훈구파들 입장에서 농장이 점점 넓어져. 서해안 있잖아. 그러니까 농장을 넓히다가 땅을 새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서해안 어떻게 한다고? 간척을 합니다. 이걸 혜택지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막아가지고 바다를 막아가지고 간척 세가지고 떼돈 법니다. 잘 들어. 오늘 나올 건데 훈구파들이 떼돈 버는 방법. 자, 예나 지금이나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권력도 챙기려고 합니까? 경제 권력도 챙기려고 합니다. 자, 지금은 좀 많이 덜해졌지만 옛날에요. 정치 권력 가지면 떼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떼돈 벌죠? 뇌물 받는 거잖아요. 자, 생각해봐. 전두환이 뇌물 받은 게 얼마라고요? 전두환이 법적으로 토해내야 될 돈이 4천억이 넘었어요. 노태우도 마찬가지예요. 4천억이 넘었어요. 근데 노태우는 거의 다 토해냈고요. 전두환은 꽁꽁 숨겨놔가지고 본인은 29만 원밖에 없어 막 이러고 어떻게 버틴 거 아니야. 지금도 못 거둔 게 엄청나게 많다고 전두환은. 근데 이게 밝혀진 것만 4천억이면 실제로 거둔 건 최소 조가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자, 아주 쉽게 권력 가지면 돈을 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국회의원을 전국에 300명을 뽑잖아요. 국회의원한테 뭘 줍니까? 공천을 주죠. 근데 봐봐요. 경상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특정 당 공천 받으면 거의 당선증 아닌가? 좀 깨지긴 했지만 전라도 쪽도 그랬단 말이죠. 그럼 어떡할까요?
여기는 그 당에서 그 총재로부터 공천을 받는 순간 나는 뭐가 되는 국회의원이 되는 거야. 돈 낼 거야, 안 낼 거야? 엄청나겠지. 그리고 소위 말하는 지역구 말고 뭐가 있어요? 비례대표가 있어요. 옛날에 전국구라고 불렀는데. 비례대표는 어때요? 이거 그냥 앞에 순위만 받으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국회의원 되는 거거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이것도 뭐야? 돈 받고 이게 사고 팔고 막 이랬다고. 지금은 이런 거에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아직도 없어졌다고 말하기 힘들 겁니다. 편집해 주세요. 다시.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정치 권력을 장악한, 그것도 불법적으로 장악한 훈구 입장에서는 뭐 해야 돼? 목숨 걸고 쿠데타 했잖아. 목숨 걸고 쿠데타, 자기들의 큰형님인 수양대군을 세조로 만들었지. 그럼 뭐야? 자기들이 뭐 해야 돼? 경제적으로 챙겨야 될 거 아니야. 그 챙기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였다고. 하나는 뭐라고요? 대농장 만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오늘 공부할 박납의 폐단입니다. 박납으로 떼돈을 번 게 누구라고요? 훈구놈들이에요.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 이제 봐봐. 여러분이 훈구라고 생각해봐. 돈이 쏟아지는 거야. 어디에서 쏟아져? 농장에서 쏟아지는 거고. 농장은 10분의 1 걷는 게 아니잖아. 자기 거잖아. 소작을 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절반을 거둘 수 있고요. 노비를 시켜서 경제하면 다 자기가 가지는 거야. 얼마나 좋아. 10분의 1 땅이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지 지금. 두 번째, 박납의 폐단은요. 보통 100배 막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그 이익을 누가 챙긴 거야? 권력 가진 훈구 애들이 챙기는 거야. 그럼 얘들이 10분의 1 국가가 걷어서 주는 이건 어때요? 그냥 용돈 수준에 불과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잘 생각해봐. 국가 입장에서는 잘 봐. 지금까지는 자 아주 러프하게 말할게요.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국가에서는 녹봉을 지급하잖아.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관리는 녹봉 한 번 받는 거고 그것과 또 한 번 뭘 받는다고요? 지가 직접 걷는 거. 두 가지 경제적으로 먹고 살았겠지. 근데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국가에서 뭐 두 번 받는 거하고 똑같아져. 녹봉 두 번 받는 거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조화 세의 구분이 없어진다는 얘기야. 또 하나, 그 녹봉 두 번 받는 거 똑같은데 자기 경제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작아요? 작으니까 되게 미미한 거야. 그러면 훈구의 생각은 오직 뭐밖에 없는 거야? 얼마나 농장을 넓힐 것인가? 이번 서해안 어디를 간척할 것인가? 누구 땅을 빼앗을 것인가? 이거 하고 또 뭐야? 박납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떼돈 벌 건가? 이거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쭉 가다가 16세기 중에 명종 때입니다. 명종 때 되게 혼란스럽잖아. 그걸 보여준 게 뭐야? 임꺽정이나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혼란스러우니까 정부가 흉년 들고 이래가지고 정부 입장에서 두 번 줘야 돼요. 국가 입장에서. 한 번은 무슨 명목으로 줘야 되고 녹봉 명목으로 줘야 되고 또 한 번은 뭐야? 우리가 걷어서 수조권 명목으로 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하나를 안 줘봤어. 녹봉 명목으로는 주고 정부 재정이 어려우니까 안 줘봤어. 그럼 뭐야? 애들이 막 반란 일으키고 난리가 나야 되잖아. 근데 훈구 입장에서 어때? 그 통장 찍어보기도 귀찮은 거지. 아무런 자기들 경제생활에 데미지가 없으니까, 피해가 없으니까. 그래서 돼요? 안 주고, 안 줘봤는데 어때요? 별 반응이 없는 거야. 그럼 국가 입장에서 무슨 할까? 이거 안 줘도 되나 보다. 진짜로요. 그래가지고 16세기 중요 무슨 임금 때? 명종. 외워야 됩니다. 현직자에게 토지 주는 법 자체를 뭐 한다고요? 폐지합니다. 자, 요때 뭐 폐지한다고요? 봐봐. 관수광급제 폐지하고 말하지 않잖아. 뭘 폐지한다고요? 직전법을 폐지한다고. 그러니까 관수광급제는 뭐야? 직전법의 아래에 있는 거야. 직전법 하에서 라는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1556년 무슨 임금 때? 명종 때. 직전법이 폐지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우리 역사에서 무슨 권이 완전 사라지는 거야? 수조권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야. 그럼 수조권이란 말을 다르게 말하면 뭐야? 지난번에 했는데 수조권을 가진 이 관리를 뭐라고 한다? 전주라고 했지. 농사짓는 이 사람 농민을 뭐라고? 전객이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전주, 전객제는 완전히 뭐 한다고요? 소멸합니다. 소멸합니다. 그러면 토지에 대한 권리는 두 가지가 있잖아. 수조권과 뭐라고? 소유권이라고 했잖아. 그럼 오직 하나의 권리만 남는 거지. 무슨 권만 남는 거야? 소유권만 남는 거야. 소유권만 남아서 무슨 제만 발달한다? 지주, 전호제만 발달하는 거야. 그러면 누구나 소장농이 되고 싶어? 지주가 되고 싶어? 당연히 지주가 되고 싶지. 그러면 양반들의 토지, 소유, 욕구는 더욱더 어떻게 한다고요? 커지겠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같은 짓을 다 해서 뭐 한다? 토지를 넓히려고 합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어. 요것도 아주 중요한 이유고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고려 시대까지는 뭐라고요? 연작 상경이 안 된다 그랬어. 기억나? 고려 시대까지는 토지를 세 등급 나누는데 상등전, 중등전, 하등전 나눌 때 부력전, 매년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상등전. 1년 농사 짓고 1년 쉬면 뭐야? 이력전. 이게 중등전. 1년 농사 짓고 2년 이상 쉬는 토지는 뭐야? 제역전. 이래서 뭐야? 이게 하등전이야. 근데 조선시대에 못 한다? 12법이 발달하지. 농업기술이 발달하니까 모든 토지가 뭐 된다? 이제 연작 상경이 가능해져. 그럼 어떻게 해? 토지의 가치가 고려보다 훨씬 더 높아졌지. 그럼 이제 땅을 많이 가지면 훨씬 더 어때요?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고려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토지 소유가 더 어때요? 커지는 거지. 그래서 뭐가 발달한다고요? 지주 전호제가 발달하고. 지주 전호제가 발달한다는 얘기는 점점 뭐가 많아지는 거야? 소수의 지주와 다수의 무슨 농이 많아지는 거야? 소작농이 많아지는 거야.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15세기와 16세기 농민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되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 농민 입장에서 15세기 농민은 무슨 농이 압도적으로 많았어? 10분의 1만 갖다 바치는 무슨 농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면 자영농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지. 그러면 10분의 1만 갖다 바치면 되니까 얼마가 남아? 농민 입장에서 10분의 1이 남지. 10분의 1이 남으니까 어때요? 먹고 사는 지장이 없었지. 자, 근데 16세기 몰락한 농민은 뭐가 되는지? 소작농이 됐지. 소작농이 되면 10분의 얼마를 지주한테 갖다 바쳐야 돼? 10분의 5를 지주한테 갖다 바쳐야 돼. 그럼 15세기 농민에 비해서 16세기 농민은 부담이 몇 배나 증가한가? 무려 5배나 부담이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15세기 농민보다 16세기 농민이 훨씬 더 살기가 어려워지겠지. 살기가 어려워진 데다가 아까 얘기했던 박납의 편향이라든가 대립 현상이라든가 방군 수포 현상이라든가 환곡의 고리화라든가 이게 3단 콤보, 4단 콤보로 맞게 되는 거야. 그럼 16세기 농민들이 어때요? 못 살겠지. 그래서 어때요? 들고 일어나는 농민이 생기겠지. 그게 누구라고요? 임꺽정이었다고. 그리고 홍길동도 나온다고. 연산군 때 홍길동, 그 다음에 임꺽정, 명종때.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16세기. 그만큼 농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거 쉬운 일 아니야? 쉬운 얘기 아니야? 어려워. 졸리지, 그지? 막 눈이 막 감기고 있어. 당연히 감기지. 내가 모르는 얘기 하는데, 재미없는 얘기 하는데. 내가 제일 재밌어. 내가 제일 많이 알거든. 수업 시간에 항상 그래. 자, 그런 얘기 봅니다. 과정법 내용. 과정 지급한다. 전현직 문무관리들에게 경기지방의 토지 안에서 최고 150결. 자, 외웁니다. 자, 경기도만 지급한다 그랬어요. 근데 몇 결? 최고 150결에서 최하 몇 결? 10결. 요것도 외워야 돼. 기억나? 전시과에서는 최고 몇 결이었어? 110결이었어. 가면서 시정, 개정, 경정 가면 점점 어때요? 줄어들었던 기억나지? 근데 얘는 뭐라고요? 150결부터 10결까지. 외웁니다. 자, 전지만 지급한다. 전시과와 달리 시지는 지급하지 않았고 수조권자에게 바치는 조는 1경당 10분에 해당하는 30도. 자, 중요한 말 나왔어. 뭐 금지한다? 여기 또 하나 알아야 돼. 병작 반수. 병작 반수는 법적으로 금지하는 거야. 자, 잘 들어. 이 지주전호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 병작 반수제라고 하는 거야. 그럼 병작 반수는 뭘 주는 거야? 소작을 주는 걸 뭐라고 한다? 병작 반수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지주의 병작 반수는요 법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럼 뭐야? 농사는 누가 지어라? 정말 농사 짓는 농민이 지어라. 그리고 얼마만 갖다 바쳐라? 10분의 1만 갖다 바쳐라. 경기도 사는 농민이라면 관리액이야. 경기도 이외에 사는 농민이라면 누구한테? 국가에 곧바로 내는 거야. 국세청에 곧바로 내는 거야. 10분의 1만 내는 거야. 대신 그러면 병작 반수를 금지한다는 얘기는 뭐야? 지주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그게 법적으로 이게 병작 반수 금지야. 현실적으로 어떻게 했냐? 완전히 금지할 수는 없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남편이 일찍 죽었어. 혹은 애들밖에 안 남았어. 근데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 부인과 애기들이. 그럼 어떻게 한다? 가까운 친척이나 가까운 동네 사람들이 한 3, 4결 정도 되는 토지는 함께 농사 지어서 반띵할 수가 있어. 그거까지는 인정해줘. 근데 기업적으로 10결 이상 되는 큰 땅을 지주가 어떻게 한다고요? 소작을 시켜서 대농량하는 거. 자, 봐봐. 이 과정법을 왜 했는지 알아야 돼. 고려 말에 뭘 깨자는 게 목표야. 대농장을 깨자는 게 목표지. 그래서 병작 반수는 법적으로 뭐 했다? 금지했다. 라는 겁니다. 굉장히 개혁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념적으로. 수조권 분급. 과전의 소유권이 아니라 뭐야? 수조권이야. 수조권을 받은 자는 스스로 생산량을 조사해서 10분의 1 전조를 거두어서 수조권을 받은 자는 스스로 생산량을 조사한다. 스스로 생산량을 조사한다. 이걸 뭐라고 해? 답펌이라고 해. 우리 답사한다 이런 말 하잖아. 답펌한다. 그래서 10분의 1 전조를 거두. 그 중에 15분의 1 지세. 조를 거두어서 세를 내는 거야. 사망 반역 시는 국가에 반환하는 게 당연하고요. 농민의 경작권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예외, 수신전, 휴량전, 공신전 등은 예외입니다. 이건 뭐가 가능하다고요? 세습.
수신전 얘기했잖아요. 과전을 받은 사람이 죽었을 때 아내에게 수조권 행사를 했도록. 휴량전은 관리인 아버지 그 부인이 죽고 자손이 어릴 경우 자손이 못 갈 수 있도록 물려받은 토지 20세가 되거나 시집을 가면 다시 반납하는 게 원칙이었다. 폐단 토지가 부족하죠. 세습되는 토지의 증가로 새롭게 관직에 나갈 관리에 둘 토지 부족 말씀드렸고 대체 태종은 경기도를 완화하기도 하고 경기를 확대하기도 하고 얘기했잖아요. 경기를 확대하기도 하고 과전의 3분의 1 충청 전라 경상도에 넘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본 문제가 안 돼. 세종은 과전의 지급 결수를 어떻게 한다?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공회전도 축소하고 경기도로 환원했어. 근본적인 토지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과전법 사료 보세요. 문종 때 설정한 구역을 기준으로 봐봐. 첫 번째는 뭐야? 경기가 어디까지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경기의 기준도 어디라고요? 문종 때. 얘기했잖아. 고려의 모든 거의 완성은 뭐라고요? 문종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니까. 경기의 소득대를 9년을 정하고 좌우도로 나누어 대체한다. 과전을 설치하고 1품부터 9품까지. 그리고 산직. 자, 봐야 돼. 산직 중에 일정한 관직이 없고 관계만 있는 관리. 기억나? 고려 말에 홍건적이 쳐들어왔다 그랬잖아. 얘들을 물리칠 때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 얘들 뭐야? 유향, 품관 그래가지고 뭐는 없고 관직은 없고 뭐가 있어? 품계만 있어. 얘들한테도 어떻게 한다고요? 5개월에서 10개월까지 군전 이런 걸 지급했거든. 요거 사회복지에서 한번 나온 적 있고 7급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왜냐면 그 토지를 군전이라고 하거든. 고려시대 무슨 전이랑 헷갈리기가 딱 좋아. 군인전과 헷갈리기가 딱 좋잖아. 고려시대 군인전은 누구한테 준다고? 2군 6위의 중앙군에게 주는 게 고려시대 군인전이고 과전법하에서 군전은 누구한테 준다고? 지방에 있는 유향 품관들에게 5개월에서 10개월까지 준 토지. 이걸 뭐라고요? 군전이라고 하고. 이거는 진짜 고난이도야. 너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돼. 지금은 괜찮아. 나중에 하는 거야. 그 얘기고요. 18과를 나눠 지급한다. 경성 내에 살면서 왕을 시위하는 자는 과에 따라 소지를 받는다. 일과는 제내대군으로부터 문화시중까지 150견. 마지막은 10견. 됐죠? 자, 그다가 직전법 누구야? 세조라는 거. 관리가 증가하고요. 과전은 세입돼 토지는 세 선정돼. 경기도 과전 부족하지. 토지 부족 보완과 국가 재정 확보가 목적입니다.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지를 줍니다. 지급액도 줄입니다. 일과가 150개월에서 110개월로 줄어듭니다. 여기는 원래는 과전에서 150개월 준다고 그랬잖아. 여기는 뭐 한다고요? 직전법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110개월로 줄입니다. 줄일 수밖에 없지. 토지가 부족하니까. 수신 휴량제를 폐지한다. 폐단. 관리들 퇴직 후에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농민들부터 과다한 수치를 제한하면 부작용이 발생하죠. 농장 확대. 오른쪽에 정도전의 경제사상 나왔으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요. 다음 페이지. 과전에서 직전법으로 변화. 제가 사료 정리해놨으니까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걸 그냥 글로 쭉 써놓은 거야.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관수관업제. 언제야? 성종이다. 왜 돼? 수요권을 받은 자, 전주가 스스로 행사 조사해서 농민에게 세금을 거두었는데 이 과정에서 과전 경영 농민에 대한 관료들이 과다한 수치가 발생합니다. 수조권 남용이죠. 수조권을 통한 양반 관리 농민 지배는 이제 어떻게 한다? 불가능해지죠. 왜? 국가가 직접 거두니까. 국가가 토지 지배권을 강화해야 되죠. 내용, 지방관청에서 그의 생산량을 조사해서 거두고 관청에서 거두는 거야. 관리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전객이 관청에 세를 납부하면 관이 이를 받아서 1개월당 세에 달하는 이득을 뺀 나머지 관리들이 준다. 말씀드렸잖아. 특징, 여전히 직전법 체제하에서, 여전히 뭐라고요? 직전법 체제하에서 토지 분급 및 수조 방식만 변경한 거고, 폐단, 관리들의 수요권 선호도가 하락하고요. 소유권 선호도가 상승한다. 얘기했잖아. 농장이 점점 확대되죠. 매매, 겸병, 개간. 특히 어디야? 서해안 지역. 간척사업에서 예를 들면 혜택지라고 한다 그랬어. 자유농 감사하고 지주원회가 발달합니다. 의미, 조화세의 구별이 없어지고 전세라는 의미로 통일되었다. 그런 내용을 왼쪽에 쭉 정리해놓은 거고요. 밑에 사료도 쭉 한번 정리했어요. 자, 관수강업제 사료 보이죠? 특히 두 번째 점에 대비께서 하기가 싫어. 왠 줄 알아? 1469년에 성종이 10대 왕이 된다고. 10대 왕이 됐기 때문에 뭘 받아야 돼? 수렴청정을 받아야 돼. 세조의 부인 정희왕후가 살아있었다고. 그래서 뭐라 나온 거야? 대비께서 하교하시길 이렇게 나온 거야. 무슨 실록인데도 불구하고, 성종실록인데도 불구하고 대비께서 하교하시길 이렇게 나온다고. 왜? 수렴청정 중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이상한 사람인 거지. 그게 나야. 그렇잖아. 왜? 공부하다 보면 그렇잖아. 왕이 해야 돼. 상께서 이러면 있잖아. 왕이 했다는 얘기 하냐. 근데 왜 대비가 하교를 하지? 그런 의문이 안 생겨요. 한국에서 공부하다 보면 생기는 게 정상이라고. 미안해. 자, 몰라야 돼. 무슨 임금 때라는 거 알면 돼? 성종 때라는 거. 자, 직전법 폐지 언제라고요? 명종 때입니다. 배경, 지배층이 대통령 속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흉년과 재정국 비율로 직전에 지금 일시 중단되거나 줄어든 사람, 빈번히 발생합니다. 녹봉제, 직전법 자체가 폐지되고 관리들은 오직 뭐만 받는다? 녹봉만. 그래서 수조권 사라지고 오직 온리 뭐만 받게 된다고? 이제 녹봉만 받게 된다고. 언제부터? 이때부터. 자, 우리가 9급 공무원 합격할 건데 혹은 7급 합격할 건데 생각해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땅의 일부를 나에게 수조권으로 주고 나는 경기도 가서 농사 짓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10분의 1 저한테 주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는 사람 있어 없어? 아무도 없지. 언제부터라고? 명종 때부터. 그 전까지 조선시대 관리들은 뭘 기대했다고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걸 그걸 기대했다고. 무슨 권을 가진 거라고? 수조권. 이제는 수조권이라는 말이 우리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녹봉만 받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그렇잖아. 그래서 그 녹봉할 때 녹자 때문에 우리 공무원을 뭐라 그래? 국가의 녹을 먹는다 이런 말 하잖아. 그 얘기입니다. 결과 오타입니다. 전주 전호제가 어디서 세상 이런 말이 어딨어? 전주 전객제. 오타야. 전주 전객제는 뭐야? 전주 전객제를 바탕으로 한 수조권은 뭐야? 소멸하고. 소유권을 기반한 뭐만 발달한다? 지주 전호제만 발달한다. 농장 확산. 토지 사유 개념이 확대되고 사전의 대부분은 병작 반수제가 적용됩니다. 양반 지주 중심의 토지 소유 편중이 심화되고요. 결과 매매, 겸병, 개가 농장 확대되고 대다수 토지를 농민은 소작농으로 전호가 다 말씀드린 거잖아. 오른쪽이 토지제도의 변화 쭉 나와 있지. 그래서 전주 전객제가 있었는데 무슨 제가 점차 확산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지주 전호제가 확산되는 걸 보여주고 명종 때 직전법 폐지를 계기로 해서 이제 전주 전객제는 우리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지주 전호제만 꾸준히 발달한다. 농장 확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미 성종 때부터 이렇게 심각했다. 성종 때 기억나잖아. 세조 때 성장 훈구파, 성종 때도 했죠. 여전히 어때요? 훈구파 세력이 강할 때지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토지의 종류 봅니다. 과전 충분히 말씀드렸죠. 전현직 관리 18등급, 최고 150kg, 최하 10kg. 벌써 몇 번 얘기했어. 경기도에 한해서 세습은 안 되는 게 원칙이야. 수신전, 휴량전 얘기했고, 공전. 국가가 수조권을 가진 건 뭐야? 공전. 관청, 개인이나 관청이 소유하고 있던 민전을 국가가 징세의 대상으로 파악한 겁니다. 국가에서는 농민의 경작권을 주고 조를 받는 거야. 한자가 틀렸지만 무시해도 돼. 공신전. 공신이 지금 뭐 세습에 용됩니다. 공신전. 별사전 외워야 돼. 이거 중요해. 자, 고려시대 별사전 기억나? 재영이 형, 고려시대 별사전 기억나? 고려시대 별사전은 누구한테 주는 거야? 승려라든가 풍수지리업자에게 주는 거라 그랬잖아. 오, 주여. 승려나 풍수지리업자에게 주는 게 뭐야? 별사전이지. 경정저식과에서 별사전 지급한다 그랬잖아. 근데 조선시대 별사전은 명칭이 같지만 달라. 준공신에게 주는 거야. 반역죄를 뭐 고발한다든가 이런 준공신에게 주는 거야. 이 준공신에게 주는 거고 3대까지 세습이 가능한 거야. 됐죠? 그 다음에 공회전은 중앙관청의 비용. 이게 공회전이야. 세종대는 공회전 아예 폐지하고 지방관청에 늠전을 설치하게 됐죠. 중앙관청의 비용은 조세와 공물로 충당하기도 합니다. 토지가 부족하니까 공회전을 폐지했다고. ንም전, 지방관할 비용. 늠전은 지방관할 비용입니다. 학전은 학교, 성균관, 사학, 향교. 공통점 있지? 사립이 아니라 뭐야? 공립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궁장토. 왕실이 직접 소유한 토지, 궁장토도 있고요. 궁방전도 있어요. 왕실이나 군가야, 군가는 동이 트는 새벽, 군가고, 군가가 뭐냐면, 자, 군가 또는 궁방이라고 말하는데, 들어. 자,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18남 4녀를 두었어. 성종은 16남 12녀를 두었어. 근데 그 중에서 왕 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아들 중에서? 아니면 세종도 둘이 왕이 됐구나. 수양도 왕 됐으니까. 성종도 왕이 둘이 되긴 했어. 연산도 왕 됐지만 진성대군도 왕 됐으니까, 중종도 왕 됐으니까 그딴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그러지 않냐 이거야. 그럼 나머지 아들하고 딸들은 어떡할까? 궁궐에 계속 사니? 아니야. 결혼하면 궁궐이 어떻게 살아? 밖에 나가 살겠지. 그들이 사는 데는 뭐라고 해? 무슨 궁이라고 말하는 거야. 혹은 왕 되기 전에 사가에서 살다가 어때요? 왕이 돼가지고 궁궐에 들어온 경우도 있지.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 흥선대원군 아들 누구야? 고종이잖아. 그래서 거기를 뭐라면 운현궁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어때? 얘네들은 뭐가 필요해? 왕족으로서 품위 유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들에게 지급된 토지를 뭐라고? 궁방전이라고 해. 자, 그래서 왕실이나 군가에 지급한 토지야. 잘 들어. 이들은 이거 알아들으면 진짜 잘 들어. 넌 알아들어야 돼. 궁방은 품위 유지를 해서 궁방전도 지급되고 얘네들이 특권이 있어.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 균역법 할 때 뭐 있어? 선박세, 어장세, 염세 이걸 원래는 누가 걷던 건데 궁방이 걷던 거였어.
근데 영조가 어떻게 해? 균역법 하면서 그냥 한쪽 귀로 한쪽 귀로 흘려. 니는 몰라도요. 영조가 균역법 하면서 지주들에게 1결당 2주의 결작을 요구하지. 그럼 지주한테 부담하란 얘기 아니야? 손해를 보란 얘기 아니야? 그럼 왕실은? 넌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영조가 어떻게 해? 그래, 좋다. 우리 왕실도 포기하면 일정 부분은. 뭐라고요? 군가에 지급되었던 선박세, 어장음세, 염세를 포기하고 군방으로 가는 게 아니지. 어떻게 한다? 국세청으로 가는 거라고. 그럼 어때? 지주들을 설득할 명분이 돼야 안 돼? 되지. 뭔 말인지 이해돼?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 괜찮아. 뉴비들은 그냥 여러분 뇌 전두엽에 자극만 한번 주고 가는 거고,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제가 정말 잘 가르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힘들다. 그 다음에 이제 역둔전은 뭐냐면 역의 경비와 군대 둔전입니다. 이건 몇 번 얘기했는데, 자, 고려는 뭐라 그랬어? 사원이라고 그랬고, 조선은 뭐라 그랬어? 역원이라고 그랬잖아. 고려는 절이 엄청 많았다. 전국에 수만 개나 있었다고. 그 중에 교통묘지에 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옆에 뭐가 있는 거야? 숙박시설이 뭐가 있는 거야? 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원인 거야. 그래서 했는데, 백현원의 승려였던 누구야? 김윤후, 처임부고. 백현원의 승려였다고.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김윤후가 활을 잘 쏜 이유는 원래부터 마하반야, 목탁 드리는 스님이 아니라 이 원을 관리하는 진상처리반이었기 때문에 원래 싸움을 잘하는 스님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때? 살리타이를 활을 쏴서 죽이지. 근데 조선은 절을 다 없앴잖아, 거의 다. 그러니까 사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교통의 요지에 뭐 한다고요? 역을 설치하지. 그래서 역원이 되는 거라고. 그 여기가 뭐 했다고요? 한자, 여기에 부수가 뭐디? 서울 역할 때 여기에 부수가 뭐야? 말맞자잖아. 여기 가면 뭐가 있어야 돼?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때요? 지방에 출장 갈 때 말 타고 갔을 거 아니야. 옛날에 KTX 타고 갔겠니? 말 타고 갔을 거 아니야. 그럼 말은 힘드니까 뭐야? 지치니까 어때? 갈아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말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 프리패스. 이게 뭐야? 마패. 그래서 암행어사한테 뭘 줘야 돼? 마패를 줘야지. 암행어사 그냥 걸어가라 그러면 다 파악하고 아무도 안 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마패. 그러면 말을 길러야 말이 소보다 더 많이 먹거든요. 엄청 힘이 세잖아. 말 기르고 하려면 또 뭐가 필요해? 공무원들 필요하겠지. 거기 드는 비용을 담당하는 게 뭐라고요? 역둔토야. 역토야. 자. 좀만 더 심화해 줄게요. 그러면 궁방전과 역둔전 같은 이런 토지는 야, 왕자나 공주가 농사 짓겠니? 심지어 말이 나가서 이 농사 짓겠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어차피 이런 토지 농사는 그 동네 누가 짓는 거야? 농민들이 짓는 거라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 걔네들은 소유권은 없는 거지. 하지만 무슨 권이 있어? 경작권이 있는 거지. 수학이 얼마만 갖다 바치면 돼? 10분의 1만 갖다 바치면 된다고. 그러면 잘 들어. 첫 번째로 요걸 뽑아먹은 게 누구냐면 훈구들이야. 훈구들이 요 서류를 조작해서 자기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게 가능한 게 훈구야. 공문서 위조하는 거야. 분명히 누구라고요? 국가 소유 토지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지들이 문서 조작해서 자기 농장으로 만들고. 자, 한 번 더. 요거 또 빼앗아간 또 누구냐면 잘 들어. 궁방전이니 역둔전이니 요걸 누가 빼앗아갔을 것 같아? 생각해봐. 일본 제국주의야. 무슨 사업할 때? 토지조사 사업할 때. 토지조사 사업할 때 기한부 신고제였단 말이야. 네 땅이면 뭐하라고? 신고하라 그랬잖아. 근데 이런 토지는 되게 애매하지 않니? 궁방이나 역둔토는? 조상대 애대로 우리 할아버지 하시던 계속 뭉개져서 10분의 1만 갖다 바쳤어.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땅인 것 같기도 한데 정확히 소유권이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니잖아. 궁방이나 여기에 있는 거잖아. 그럼 어때? 신고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신고 못했어. 조선 총독은 어떡할까? 주인 없는 땅이 어때요? 다 빼앗아.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알아? 그 전까지는 10분의 1만 내는 무슨 농이었어? 자유농이었지. 근데 이제 소유권이 누가 돼? 조선 총독부가 됐지. 총독부가 어때? 일본에서 건너는 하야신, 미치코 이런 애들 다 돼요? 나눠줬지. 그러면 이 땅을 농사짓던 농민들은 갑자기 무슨 농이 된 거야? 소작농이 된 거지. 수학이 얼마를 갖다 바쳐야 되는지 지주한테 절반을 갖다 바쳐야 돼. 심지어 일제시대는 소작농, 소작농이 계속 올라서 80%까지 올라갔거든? 그럼 생각해봐. 10분의 1만 내면 되던 농민이 10분의 8을 갖다 바치는 농민이 됐다고. 완전 몰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자, 언니 같으면 화가 날까 안 날까? 나겠지. 이게 몇 년 됐어? 1910년대 무슨 사업이야? 토지조사 사업이야. 1919년 무슨 운동이 터졌어? 3.1운동이 터졌어. 농민들이 어떡할까? 태극기만 흔들까? 이건 생존권 자체 위협이지. 도시에서 학생이나 상인들은 태극기만 흔들었지. 평화적으로. 농민들이 어떡할까? 생존권이 위협받았지. 어떡할까? 한 손에 태극기, 한 손에 호미 들고 낯들고 쪽발이 하시 보면 찍어버린 거야. 그래서 3.1운동인데 농촌으로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폭력적으로 변하는 게 이상한 거야? 당연한 거야? 너무 당연한 거라고. 이건 뭘 이해해야 된다고요? 경제, 토지를 이해해야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라고. 미안해. 너무 멀리 갔어. 조선 전기인데 벌써 500년 지나가지고 막 이렇게. 근데
역사라는 건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 이게 본질이라고. 가장 치열한 투쟁은 결국 무슨 투쟁이라고요? 먹고 사는 투쟁인 거야. 생존권이면 얘기했잖아. 누군가가 한 3년 사귄 이 남자친구를 빼앗아가면 겉으로 화를 내는 척하면서 고마워할 수도 있어. 안 그래도 헤어지려고 그랬는데 고맙다 이럴 수도 있어. 근데 누군가가 네 합격증을 빼앗아가려고 그래. 걔랑은 그건 그냥 의자 들고 볼펜을 찍고 이거는 답 안 나오는 거야. 생존권 문제가 그렇지 않나요? 가장 중요한 다툼의 포인트고 가장 격렬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고. 이러니 수업이 길어질 수밖에. 사원전은 사원에 소속된 토지가 사원전이고, 자, 중요한 거, 민전, 한량. 이거 몇 번 나왔어요. 여러분, 한 번만 나왔으면 제가 이렇게 강조하지 않는데, 사회복지에도 나왔고, 7급에도 나왔고 했기 때문에 요거 기억하자고. 군전은 한량, 유황품간이야. 향촌에 거주하는 품간이야.에서 5개월, 10개월입니다. 고려말 홍보적 취입시에 군공등이에요. 검교직, 첨설직이 남발에 따라서 품간이. 관직은 없고 어떻게 한다? 품계만 대량으로 남발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어진 토지가 군전이었다. 뭐가 아니다? 꼭 써야 되지. 무슨 전이 아니다? 군인전이 뭐다? 아니다. 라는 거. 군인전은 고려 이군 6위에게 준 토지야. 그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말 숨차게 설명했는데 이거 이렇게 설명하는 게 쉬울 것 같아? 아우 장난 아닌 일이야. 오늘 숙제야. 이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 돼. 새로운 두 분은 당분간은 면제 드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필수 아닌데 여러분은 무조건 해야 돼. 좀만 쉬었다 할게요.